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고 있는 공군이 2022 사천 에어쇼로 국민 여러분 곁을 찾았습니다.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항공산업 중심 도시 사천시에서 열린 2022 사천 에어쇼. 3년 만에 개최된 국내 최고의 에어쇼 행사에 시선 집중! 항공우주력 발전과 항공산업 수출 지원은 물론 항공우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민관군 협력에 힘쓰고 있는 우리 공군의 노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3년 만의 개최죠. 사천 에어쇼와 관련해서 말씀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공군과 함께하는 사천 에어쇼에서 학술과 드론 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공군 박희태 대령입니다. 작년 말 우주센터장으로서 여기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오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 에어쇼 추진위원회 김선백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편집장이고 동시에 순상 밀톡 출연하고 있는 홍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에어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항공우주산업도시를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사천 에어쇼.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도시인 사천에서 개최되는 사천 에어쇼는 2004년에 시작하여 지금은 관람객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한민국 남부 지역의 유일한 에어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천 에어쇼는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체험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블랙 이글스 특별 공연, 그러니까 특별 에어쇼만 있다고 들었고 저도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올해는 이 특별 에어쇼뿐만 아니라 공군에서 야심차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던데 박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천 에어쇼는 2004년에 처음 시작이 됐지만은 그간 여러 가지 어떤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은 올해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군에서는 세계 최고의 블랙 이글 팀 공연도 있고요. 국내 및 해외에 여러 블랙 이글 팀, 즉 우리나라 블랙 이글 팀과 아주 유사한 그런 팀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팀이 참석을 하고요. 또 공군은 또 공군의 강한 힘과 그런 능력을 국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항공 무기 체계, 항공 우주 전시관, 그리고 공군의 앞으로 향후 우주력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번 그 사천쇼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정말 기대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취재력이 정말 뜨겁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편집장님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렇지는 않고 사실 자주 가보진 못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데가 서울이기도 하고 또 하필 잡지 마감이 그 시즌에 자꾸 겹쳐가지고 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좀 참석해 주시고. 그래야죠. 정말 중요한 그 사천 에어쇼. 그 여느 그 수많은 세계 에어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비교했을 때 안 빠지죠? 그렇죠. 사실 그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에어쇼다 그러면은 뭐 파리 에어쇼라든가 싱가포르 에어쇼 뭐 아주 규모만 클 뿐 아니라 또 입지도 뭐 수도라든가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그런 국가적인 행사들만 사실 기억을 하는데 사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에어쇼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흔히 얘기하는 로컬 에어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사천 에어쇼가 해외 그런 많은 에어쇼들과 비교해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블랙 이글스라는 세계적인 정말 큰 스케일로 보나 기량으로 보나 네. 그만한 팀이 정말 드뭅니다. 정말 그런 고개 비행대가 축하 비행을 할 정도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네. 세계 최강, 막강의 블랙 이글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지난 6월입니다. 온 국민이 다 환호했잖아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또 달 궤도선
다누리도 뛰어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주 또 항공 이런 부분에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우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올해와 작년과 올해는 우리나라 국가 우주력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30년 만에 최초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였고 또 작년이죠. 우리가 세계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의 10번째 참가국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올 8월 달에 다누리 달 탐사선을 발사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현재 달 궤도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되면은 달을 중심으로 도착한 다음에 달 남북으로 궤도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달 지형을 정찰하게 됩니다. 네. 그 자료는 고스란히 나사에 전달되고 나사는 그걸 활용해서 2024년 말 정도에 이제 달 탐사 유인 착륙하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우주 축격국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중견국으로 입지를 아주 공고히 했던 중요한 계기였고 그래서 최근 들어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다누리 이 명칭도 좀 좋아요.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꼭 가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태양도 가고 태양은 너무 뜨겁죠.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이제 이 우주에 대한 꿈을 제대로 이제 실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편집장님. 예. 아무래도 우주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새로운 개척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 시대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사천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항공우주 산업 기반이 발달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에어쇼가 딱 벌어진다. 그런 곳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주와 하늘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에어쇼만 볼 게 아니고 거기에 항공우주 박물관이 있어요. 네. 상당히 잘 갖춰진 곳입니다. 거기도 함께 관람하시면은 또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취재를 하느라 이 해외 에어쇼를 자주 가 보거든요. 가 보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천 에어쇼 이 꿈의 무대이면서 우리 공군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좀 미래에 대한 꿈을 잘 심어줘야 할 텐데요. 이것도 미래에 대한 꿈이라면은 우리 이 공군 우주센터장을 역임하신 박 팀장님이 누구보다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팀장님 이 에어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왜 필요한 건가요? 이제 우주 요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우주 과학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투여와 노력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승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또 추가로 우주는 워낙 어렵고 국가 과학기술의 총화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우주를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의 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죠. 수십 년간의 어떤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우주 관련 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꿈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적인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라든지 칼 세이건 같은 유명한 천문학자, 아무스트롱이라든지 존 글렌이라든지 그런 존 영 같은 그런 세계적인 우주인들도 하루아침에 양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투자와 그런 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사천이 꿈의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항공우주 산업도시로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사천. 그래서 사천 시민들은 다른 도시보다 이 항공우주 산업 이러면 자부심이 굉장히 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천시를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인 카이를 비롯해서 네. 60여 개의 항공우주산업업체가 사천시에 집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에어쇼를 찾는 관람객 중 타지역 관람객이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천시를 알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명성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의 T-50 항공기가 사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고향이 사천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천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매우 높고 공군에 대한 사랑이 매우 지극합니다. 네, 네. T-50 고등훈련기 고향의 사천이다. 알겠습니다. 금이 환영을 한 거네요. 네. 정말 그 사천 에어쇼 인기가 정말 뜨거운데 이 사천 에어쇼 인기 프로그램마다 사전 신청 경쟁이 뜨겁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사천 에어쇼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무료 체험 비행은 사전에 인터넷 예약을 접수를 받았는데 평균 2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이야,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다양한 항공대회도 개최되는데 공군 참모총장배 드론 종합경연대회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종이 비행기 대회 등의 사전 시청률과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예, 저는 에어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민과 군이 함께 한다. 이게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천 에어쇼 역시 사천 시민과 공군이 또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야말로 이 에어쇼가 가진 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군은 이제 시민들에게 그 존재를 알려주고 또 그 이해를 구할 만한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천 에어쇼처럼 군에서 뭐 장비를 공개하고 고개 비행팀의 멋진 고개 비행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또 시설을 개방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런 행사에서 이제 공군의 장비를 접하고 또 이제 공군의 꿈을 꾸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전투기를 이런 에어쇼에서 처음 접하고 나는 파일럿이 될까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홍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로컬 에어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에어쇼들에서 공군이 모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인적 자원을 많이 얻습니다. 즉 이런 에어쇼들의 홍보 및 모병 효과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우주는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또 현실에서는 우리 공군이 막강하다. 우리 항공 우주력 대단하다라고 이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상 전시를 통해서요. 우리 공군의 운용 기종들을 눈앞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항공력은 전쟁 억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현대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고 강한 힘을 구현할 수 있는 항공 우주 무기 체계, 특히 공군의 모든 전투기 전력 등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동북아에서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F-15K 등 공군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 헬기, 수송기를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군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공중 조기 경보기, 정찰기 포함해서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네. 있는 공중 급유기 등을 다양한 기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요? 예. 네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한 기종은 최근에 전력화된 F-35A 스텔스 전투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북아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운영하는 미국 동맹국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 전략 정찰기를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있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아덱스라든지 미군 글로벌 호크를 전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글로벌 호크를 전시하고요.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시험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인 KF-21 4세대 전투기도 아주 관심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투기는 아마 여러 가지 형상 변경을 통해서 개조를 한다면 성능이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동북아 및 세계 군사 강국들의 스텔스 전투기에 보금가는 그런 전투기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군 정말 막강합니다. 예,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두 분께 또 질문을 네네. 안 드릴 수가 없죠. 네네. 우리가 네네. 패널 분들께만 질문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 자, 에어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죠. 이거 너무 쉬운 질문 그죠. 아닌가? 화이트 이글스겠습니까? 뭐죠, 기자님? 예, 뭡니까? 블랙입니까? 맞습니다. 블랙 이글스. 블랙 이글스. 예. 네. 네.
블랙 이글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죠. 자, 올해 블랙 이글스 활약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편집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좀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올해도 블랙 이글스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특히 폴란드에서 FA50의 수출이 성사된 거를 축하하는 축하 공연을 벌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주한 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활용 정점을 찍었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랬군요. 또 그렇죠. 이집트에서도 이제 축하 공연을 펼쳐가지고 큰 박수를 받았고요. 하지만 가장 활약했다고 할 만한 것은 영국에서 벌어진 세계 최대의 군주체 에어쇼 리아트 참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아트 에어쇼라고 하면 이 군에서 주관한 에어쇼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계 최대의 군 주관 에어쇼라고 하면 이게 틀리지 않는데요. 38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우리 블랙 이글스가 무려 최우수상,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예.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가야죠. 이건 가야 됩니다. 네. 멋집니다. 예. 그래서 팀장님, 그 비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공군 저도 이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니까 여러 가지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여러 가지 한 번은 자기가 전투기 타면서 블랙 이글 한번 그 멤버를 되고 싶다 그런 게 다 소망인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블랙 이글 팀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강인한 체력이라든지 애국심, 팀워크, 체력, 전문성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씩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럽의 어떤 특수비행팀, 특히 그 다음에 미국의 네이비실 같은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팀에 버금가는 어떤 선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좀 뭐 일단은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은 공군사관학교 4년 생활하면서 애국심과 인내력, 체력 끝나고 나서 2년간의 전투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은 혹독합니다. 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더 함양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투 비행 대대 배속을 돼서 3년간의 여러 가지 편대장이 되기까지 전문성, 팀워크 여러 가지 능력을 함양하는 거죠. 따지다 보면 총 9년간의 아주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블랙 이글 조종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탑 오브 탑, the best and best, first and best in the world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리아트에서 상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뭐 음악으로 치면 빌보드에서 BTS가 상 받았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 정도예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오. 이게 리아트라는 게 올해 역사도 길어요. 51주년이죠. 게다가 이게 군이 주관하는 에어쇼로는 세계 최대고요. 이 각국의 고개 비행팀과 최신 기체들이 나오는 행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각국의 정예 고개 비행팀들이 기장을 뽐내는 자리예요. 이게 에어 태투라고 쉽게 해서 이게 각국 군대가 군합대 경영대회가 태투라는 행사를 벌이는데 그거의 비행기 버전인 거죠. 근데 거기서 블랙 이글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건 진짜 빌보드에서 BTS가 높은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네. 고개 비행팀 버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 크게 옆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 딴 데도 아니고 유럽이지 않습니까? 네, 유럽이죠. 네, 네. 와.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취재를 다니면서 미 해군의 블루엔젤스 이 비행팀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블랙 블랙 이글스가 이글스로 있습니다, 이제 이제. 바뀌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인데 4,000원 아니고 광주 비행단에서 블랙 이글스의 그 멋진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너무 인상적인 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는데요. 저와 같이 있었던 많은 장문 의원님들이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멋진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조종사들의 실력 정말 막강하다고 입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공군 특수비행팀, 공군 최고의 파일럿, 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예, 재능은 물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능한 건데 실제로 좀 더 어떤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블랙 이글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 저도 전투기 조종사였으니까 제 경험을 복기해 보면은 저희는 뭐 편대 비행을 할 때 2기, 4기 정도 뭐 국군에 나갈 때는 한 6기까지 이렇게 같이 편대 비행을 포메이션을 하는데
우리 블랙 이글 팀은 8기를 통해서 다양한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또 그 공중에서 그 3차원 공간에서 그 빠른 속도에서 대응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킬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스킬이 있지만 그게 바로 자기 희생정신, 팀워크이다. 그거 없이 어떻게 동료를 믿고 그런 포메이션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블랙을 조종사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리크루트가 되면은 그 멤버들 전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 그게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팀워크를 그다음에 희생정신을 강조를 한다. 그다음에 한번 리크루팅이 되면은 2기, 3기, 4기, 5기 정도 순차적으로 아주 포메이션 대응을 많은 연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훈련을 거쳐서 되면은 이제 8기 풀 포메이션을 만들어서 공연을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되더라도 리크루트 되더라도 과정이 험난하고 어마어마한 전문성과 자기 희생 정신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블랙 이글스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 이집트 피라미드 위를 쫙 날아가는데 야 탑건 저리 가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톰 크루즈 아닙니까, 그죠? 예. 진짜 근데 전 궁금한 게 피라미드 위를 아무나 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드는데 맞죠, 편집장님? 예, 뭐 당연히 딴 것도 아니고 문화유산 위니까 아무나 날 수는 없지만 이집트 정부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 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는 않아요. 뭐 근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허가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미 공군이 이제 이집트에서 전지훈련을 이집트 공군과 같이 했다. 그러면은 그때 기념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꽤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해보면 이게 블랙 이글이 이번에 피라미드 위를 날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집트 정부에서 우리나라 및 블랙 이글 팀 모두를 높게 평가하고 그에 맞는 어떤 합당한 대우를 해줬다. 그러니까 대접을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활약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영국 베어포드 공군기지에 길게 늘어선 정체불명의 행렬. 30분 대기는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선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월등한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넘버원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2022년에도 대한민국을 빛낸 블랙 이글스의 활약상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공개합니다. 출발! 블랙 이글스는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팀을 구성. 고도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수비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데요. 그렇다면 블랙 이글스의 시초격인 대한민국 최초의 공군 특수비행팀, 그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1953년 한국 공군 최초로 특수비행 시범 시작. 이후 제대로 된 에어쇼팀이 갖춰진 건 1962년 블루세이버라는 팀이 창설되면서부터인데요. 1966년 드디어 블랙 이글스 팀이 탄생하지만 항공기 노후화 등의 문제로 블랙 이글스의 활동은 잠정 중단되고 맙니다. 1994년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재창설되고 2009년 T-50 특수비행팀으로 전환하면서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 역시 승승장구하는데요. 2012년 영국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리아트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 이글스. 이 무대에서 블랙 이글스는 데뷔하자마자 대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이후 국제 무대에서 탄탄대로를 걸으며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는데요. 2022년 블랙 이글스의 활약은 더욱 빛났습니다. 지난 7월 15일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 10년 만에 출격한 블랙 이글스. 이 에어쇼를 위해 팀원들과 피땀 흘려가며 연습했던 기량을 드디어 선보이는데요. 정확한 타이밍에 분사되는 형형색색의 스모그. 블랙 이글스가 영국 상공의 멋진 그림을 그려갑니다.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급선회하는 체인지 턴 기동. 최고 난이도 중 하나인 더블 헬릭스 기동. 빅토리 대형을 갖춘 8대 편대가 동시에 360도 턴하는 웨지롤 기동까지. 총 24과목의 아찔한 퍼포먼스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랙 이글스가 준비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Ladies and gentlemen, the Black Eagles exclusive menu bar on your center. The tag is taking place. 태극 기동이 주는 깊은 감동은 현지 관광객들은 물론 한국 교민들의 마음까지 울렸는데요. 사흘간 에어쇼를 찾은 관람객만 17만 명. 34개국 38개 팀이 참가했던 리아트 에어쇼의 일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리아트 에어쇼의 최종 우승팀 발표만을 앞둔 상황. And the winners are the Black Eagles. 블랙 이글스 대원들 진심으로 기뻐하는데요. 최우수상에 이어 인기상까지 10년 만에 다시 찾은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는 또다시 이관왕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국을 떠난 이후에도 90여일 동안 2만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블랙 이글스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되는데요. 체코와 폴란드, 그리스를 경유해 이집트에 도착한 블랙 이글스. 그동안 외국 공군에게 피라미드 상공에서의 비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부터 인가받은 블랙 이글스는 외국군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피라미드 위에서 에어쇼를 펼치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가는 국가마다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기의 우수성을 직접 증명해 보인 블랙 이글스. 총 12개국을 돌며 실력을 증명하고 영국,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 공군 특수비행팀과 우정비행으로 유대를 다지며 외교 사절단 역할도 톡톡히 해냈습니다. 현재 블랙 이글스는 2022 사천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을 선보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최상팀의 팀워크와 최고의 기량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를 새롭게 쓴 블랙 이글스. 전 세계 드넓은 창공을 향해 더욱 높이 비상하는 블랙 이글스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도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 이런 멋진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 환호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에어쇼가 열릴 때마다 블랙 이글스의 인기는 정말 높은데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팀장님? 저도 이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라서 여러 가지 해외에 여러 특수비행팀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상당히 그 팀들을 좀 부러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공군의 썬더버드, 그다음에 미 해군의 블루 엔젤스, 그다음에 영국의 레드 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개 팀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정도 저 정도 이렇게 실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고민을 제가 한번 보면서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압도를 하죠. 참 최근 뭐 언론에 의하면은 그 세계적인 콧대가 높은 썬더버드, 블루 엔젤스 그 팀이 바로 우리 블랙 이글 팀의 그런 포메이션 모방하고 그걸 벤치마킹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압도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아까 우리 저 박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유명한 포메이션이 한국 고유의 태극 문양을 그린다든지, 네. 그다음에 큐피드 화살, 아까 말씀하신 큐피드 화살, 네. 큐피드 화살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대형, 그다음에 우리는 공군을 이렇게 라인업으로 쓰자는데 8기가 그대로 라인업을 일자로 대응을 한 것은 가장 어려운 고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버스터라는 거, 그거 아주 국민들이 엄청나게 열광한다고 저는 그 포메이션을 생각합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포맷을 연출해낼 수 있는 블랙 이글스에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 정말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천 에어쇼 블랙 이글스의 이 공연, 이 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마냥 사천쇼 거기 그 활주로에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사천 에어쇼에서 블랙 이글스가 더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천 에어쇼에서만 유일하게 블랙 이글스의 기상 세레머니부터 착륙까지의 풀 에어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은 고난도 극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 안전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간과 항공기 정비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평일에는 1회 비행을 실시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과 오후 2회 비행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사천 에어쇼에서는 블랙 이글 비행 시간을 말씀드리면은 개막일인 어제는 오전에 실시하였고, 오늘 20일 금요일에는 오후 15시 25분부터 16시까지,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에는
오전에는 11시 20분부터 11시 55분까지, 오후에는 15시 25분부터 16시까지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블랙 이글스의 최대 성과 중 하나 앞서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방산 수출에 큰 공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편집장님 조금 더 이거 강조해 주세요. 아, 예. 네. 이 블랙 이글스 사용하는 기체가 바로 T-50 훈련기죠. 사실 블랙 이글스의 인기에 굉장히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T-50이라는 기체를 썼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트기를 이용하는 국외 비행팀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지만 초음속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외 비행팀은 더 적어요. 네. 대부분이 음속이 안 되는 연습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T-50이 주는 어떤 공연상의 박력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T-50을 이용해서 정말 현란한 기동과 그리고 힘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T-50 및 그 T-50의 자매 기종인 FA-50의 수출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유럽의 이 기체의 우수성을 각인시킨 것도 블랙 이글스가 꾸준히 유럽 및 해외 에어쇼들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딴 것도 아니고 초음속 제트기를 만들어서 수출할 정도의 기술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에어쇼에 보여주면서 신뢰성까지 강조한다. 그러면은 다른 무기들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목을 하게 되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블랙 이글스는 우리 방산 수출의 홍보대사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뭐 설명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멋있게 잘 나는 비행기 보고 저런 나라는 뭐 전차나 뭐 자주포는 뭐 너무 잘 만들겠지 그런 생각 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서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 등 13개 국가 2만여 킬로미터를 블랙 이글스가 직접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일단은 멀리 간 것도 중요한데 13개 국가를 가면서 그 영공을 열었다는 것 자체도 뭐 비행기 좋은 거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정도가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네. 어떻게 보면 일예고요. 그래서 편집장님, 이 긴 거리 그리고 이 블랙 이글스가 비행을 직접 해서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이 놀라운 전력과 그리고 국제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일단 여객기가 아닌 전투기나 뭐 훈련기 이런 기체들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오랫동안 앉아서 조종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힘들지만 또 정비와 각종 지원 등 정말 노력과 노하우와 어떤 역량이 다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뭐 당장 T-50 한 대가 가는데 그 크루만 해도 몇 명이 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 이런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따라가거든요. 네. 물론 그러니까 즉 이런 고개 비행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기체들이 자력으로 비행하여 먼 거리를 비행할 정도의 어떤 신뢰성이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지원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군용기가 그 여러 나라 영공을 다 통과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국가의 외교적 역량도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은 역량을 증명해주는 네. 그런 게 바로 이 블랙 이글스의 해외 순회 공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항공 청소년의 날 이게 정말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 이글스를 보러 간 청소년들이 그 직접 조종사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 나중에 공군 지원율이 정말 높아지지 않을까. 미래 파일럿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 저 항공 청소년 날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좋아요. 오, 예. 그렇습니다. 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 봤지 네. 않습니까? 상당히 저도 감동 있게 봤고요. 외신에 의하면 이걸 보면서 미 해군 조종사, 공군 조종사 지원율이 상당히 많이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탑건 1 같은 경우는 아마 90년대 초반에 제가 공군사관학교 아마 1, 2학년 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상당히 울컥한 네. 그런 마음을 느꼈고 이제 꼭 이 4년간의 험난한 과정을 졸업하고 꼭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다시 개봉이 됐잖아요. 보면서 이제 전역을 앞둔 미 해군 대령 매버릭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명을 받아서 엄청난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젊은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관으로 투입되죠. 물론 여러 가지 허구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공군 대령으로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이제 곧 전역을 하게 됩니다.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지만은 마지막 군에 근무할 때까지 후배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귀감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봤던 영화고 아마 이걸 통해서 아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꿈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블랙 이글스의 인기 대단합니다. 역시 고개 비행뿐만 아니라 강한 공군의 이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군의 다양한 시범 그리고 체험 비행도 이번 사천 에어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팀장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군에는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국가의 어떤 전쟁 수행 목표를 달성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임무를 수행하지만은 그분들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러한 것을 또 우리 공군은 더 현시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고고도 점프팀이죠. 할로팀이 점프를 할 것이고 탐색구조 헬기의 인명구조훈련 시범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군 수송기 탑승 체험 행사 등 네. 다양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체험 행사 너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특히 좋았던 게 이 사천 에어쇼 행사 몇 면을 좀 살펴보면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항공 대회, 그러니까 드론 경연 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팀장님,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알다시피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죠. 민간 분야에서는 TV 촬영, 대표적인 TV 촬영, 인명구조, 화재 감시, 그다음에 지도 제작 등 민간에 요즘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엄청난 자산이죠. 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점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또 요즘에 알다시피 사람이라든지 물건을 전달하는, 이동하는 UAM이라는 게 상당히 요즘에 대세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드론의 파생 상품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군은 이러한 드론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는 드론 대회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드론 대회로서 드론 클래시, 그다음에 드론 축구 대회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여러 가지 자격별, 연령별, 전문성별로 이렇게 팀을 나눠서 경연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체험하고 싶은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시면 드론 관련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많이 참여와 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씨 좀 가족 데리고 한번 가시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가 있는 걸 처음 제가 마포구 대표거든요. 저 한번 가야 될 거. 근데 정말 아이디어 좋고 기획력 좋고 참여하시는 분이나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말 호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은 청소년과 학부모층에 매우 인기가 높고 매니아층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은 사천 에어쇼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이 사천 에어쇼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비행기는 3가지 종목으로 오래 날리기, 멀리 날리기, 고개 비행이 있습니다. 올해 세계대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고개 비행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천 에어쇼에는 올해 제1회 종이비행기 대회를 개최하고 체험 및 시범과 국가대표팀의 사인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흥미를 많이 또 유발시키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성과가 놀랍다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가운데 열린 사천 에어쇼 역시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기여가 클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일까요? 편집장님? 예, 일단 사천이라는 장소의 입지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에어쇼를 벌어진다. 그거는 우리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공군의 활약, 블랙 이글스의 활약, 여러 가지 항공우주에 관련된 걸 보시고 가는데 하필 거기가 딱 사천. 그렇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사천이라는 도시와 그 사천의 산업,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이제 이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과 어떤 발전에 대한 지원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사천 에어쇼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중심 도시인 사천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산업체 홍보 전시관도 주목받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항공산업체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공군과 협의하여 공군 항공무기체계 부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업체에게 항공 부품 국산화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한 설명회와 상담회를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카이를 비롯한 산업체들이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여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 이제 우수한 인재를 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박람회가 이제 개막이 됐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또 뭘로 연결되느냐?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아니, 진짜 많이 좀 해주세요, 진짜. 네. 사무국장님 좀 애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사천 에어쇼 기간에 예정된 항공특화 채용 박람회를 9월 22일에 조기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천 에어쇼가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하게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 항공 우주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학술 회의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팀장님 전공 분야 아니십니까? 그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공이 많으시죠? 전공이 너무 많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천 에어쇼 하는 그 어간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민관군 항공 우주력 발전 학술대가 개최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우리가 도약쟁 국가 우주력 발전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해다. 이런 중요한 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적인 배려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이렇게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민관군 우주 관련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차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 그걸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공군은 어떻게 그런 어떤 국가 우주력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국방 우주력을 선도하다는 좀 그렇지만은 국가 우주력 발전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국가와 공군에서 그런 우주력 발전 어떤 마일스톤을 어떻게 민이 협력을 해서 그걸 구체적인 무기 체계를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번에 학술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월 21일 금요일에 열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 분야를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는 여러 가지 국가 우주력을 담당하는 부분들한테 우리가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여러 학자들한테 우리가 트랜스퍼 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 학자들도 초빙하셨습니까? 이번에는 해외 학자들은 초빙을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민관군 우주력 그 학술대 그 전에 공군에서 또 공군 항공우주 전발단에서 주관하는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양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우주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외국 전문가도 초빙해서 아마 그런 어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해외 에어쇼를 다녀보면 가족들과 에어쇼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장시간 에어쇼를 관람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 근데 또 사천 진주 지역이 또 맛있는 먹거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먹거리는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먹거리를 위해서 저희가 푸드트럭을 비롯한 다양한 분식류의 먹거리를 행사장에도 준비하고 있고요. 행사장 밖에는 다 아시다시피 사천에는 풍부한 해산물들과 먹거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공군, 경남도, 사천시, 이제 삼박자 이게 뭐 똘똘똘 뭉쳤습니다. 게다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천 에어쇼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민간군이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간군 협력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또 의견을 좀 더 듣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그 자체가 국가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힘든 분야입니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모두 말씀하신 대로 민관군의 협력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면서 또 어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굉장히 이 문제가 생기는 걸 최대한 잘 극복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도 많아요. 네. 또 이게 군이 중요한 이유가 항공산업에 있어서 1차적으로 군이 가장 중요한 그 고객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또 그 군에서 사용하면서 어떤 항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항공우주 산업 그 산물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장단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고쳐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관군이 제대로 협력을 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 이거는 그냥 중요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네. 필수적이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군 협력이 없이는 항공우주 산업 발전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 예,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예. 예, 정말 2년간 행사가 크게 열리지 못했지만 이번에 2022 사천 에어쇼 성공적인 개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또 응원해 보면서 자, 그럼 앞으로요. 우리 군이 항공 우주 강군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항공 우주 강국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두 가지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짐과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예. 일단 이 사천 에어쇼처럼 이 국민들에게 군과 어떤 항공 산업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정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열심히 잘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업체 및 국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군에서도 이런 에어쇼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이 에어쇼 자체 뭐 비행이라든가 전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장비 가동이라든가 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뭐 기획, 조직 이런 거란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의 그 원동력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고요. 네. 하여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천 에어쇼가 항공우주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 또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무국장님. 네, 사천 에어쇼는 사천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하여 우리 사천 에어쇼 공동 주최기관인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 가해가 협력해서 항공 우주 산업의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에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항공우주, 특히 우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국가우주과학기술의 총화입니다. 어느 한 개인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국민이,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관군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종합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해서 뭐 7대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민간의 항공 우주 업체들이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은 가장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특히 항공 우주군을 지향했던 공군이 바로 최대의 아마 소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군은 그걸 잘 명심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 항공과 우주를 아우를 수 있는 항공우주 산업을 공군이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 사천 에어쇼 다시 한번 성공적인 개최에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군이 항공 우주력 이 강화로 해서 더욱 애써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요. 이렇게 해야 국가안보 게다가 국익 창출에 도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 사천 에어쇼의 주제는 꿈입니다. 항공 우주의 꿈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하여 항공 우주력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공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